아직 밥 덜 됐어요. 밥 안 됐어? 그래서 네. 못 합치면서 시간 때우는 거다. 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예, 한 달 만에 뵙나요, 우리가? 한 달이요? 금방 몇 분 전에 뵌 것 같은데. 그죠? 한 달인가?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뭔가 좀 예. 이게 나이를 먹으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요. 뭐 했죠, 한 달 동안? 또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오. 진심은 입으로만 담았어. 근데 왜 이렇게 피곤하죠, 지금? 뭔가 진이 빠진 느낌이에요, 벌써부터. 우리 불자님들에게 재미나게 또 불교 상식 전해드리는 그런 또 토크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맞습니다. 스님들께서는 머리 깎고 출가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불교에서 삭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빡빡 깎는다 하잖아요. 왜 깎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무명초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무명초. 어리석음의 풀이다. 그러게요. 이 긴 머리는 어리석음의 풀이고 요 긴 머리는 세속을 상징하는 거고 그게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됐답니다.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선생님, 아니 웃지 마시고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대요. 야한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카락이 빨리 자란답니다. 실제로. 그래서 나는 잘 안 자라는구나. 네. 그래서 스님, 무명초, 긴 머리카락은 세속을 상징하는 거고 이 세속을 상징하는 이 어리석음의 풀을 완전히 다 밀어버린 뒤에 이제 이 세속을 떠나서 오로지 출세간, 세속을 떠난 깨달음의 수행의 길을 걷겠다. 우리가 이제 배울 때는 흔히 그렇게 교과서적으로 배우지 않습니까? 뭐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자를 가지고 신분을 구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자 전에는 헤어스타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총각머리라고 해서 양쪽을 이렇게 딴 상원사 문수동자상 같은 문수동자상. 거. 그래서 그게 따을 총자에다가 뿔각자를 써서 총각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에 상관없이 둘 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는 2개, 예. 여자는 댕기. 아, 여자는 댕기. 네. 그래서 댕기가 이제 결혼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 머리를 쪽지는 머리로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를 올려줬다. 아. 그게 이제 어떻게 뭐 했다. 뭘 했을까요? 그러게. 결혼했겠지. 결혼했겠지. 네. 결혼하면 머리를 올려주는구나. 그리고 남자는 상투. 상투. 제일 중요한 건 신분도 있지만 결혼 유무를 예. 나누는 거예요. 신분과 결혼인데 결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저 사람이 결혼했는데 지금같이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눈이 맞잖아요. 그러면 일이 복잡해집니다. 오. 혈통 사회에서는. 그래서 남녀를 구분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딱 봤을 때만 해도 저 사람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야 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용도로 쓴 거예요. 그게 이제 모자하고 머리 헤어스타일이거든요. 인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인도도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주변 머리를 다 밀고 똥머리 아세요? 이렇게 올리는 거? 네, 알죠. 불상에 이제 간다라 불상이 있고 마투라 불상이 있는데 마투라 불상이 다 똥머리입니다. 예, 위에다 이렇게 머리 하나 더 올린 거. 이유가 뭐냐면 부처님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부처님 되기 전을 만들다 보니까 어린 부처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석가보살이라고 하는 깨닫기 전 상황을 만들었고 출가하기 전에 머리를 길렀던 모습. 주변 머리를 다 밀고 똥머리만 나오는 거예요. 가운데 상투만. 그래서 상투 묶는 방식을 통해서 신분이라든가 결혼 관계를 구분하는 거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도는 신분이 높으면 머리가 위로 많이 올라갑니다. 관세음 보살님 같은 경우가 관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관이. 그게 신분을 의미합니다. 높은 분이다. 나 이만큼 올렸어요. 머리 헤어스타일과 관련해서 인도는 아무튼 많이 이렇게 신분이 높을수록 많이 올려. 이렇게 상투를. 그리고 우리나라 상투는 그 구라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상투는. 아니 근데 스님,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이 삭발을 하는 지금 의미가 삭발하려고 가고 있다니까. 가고 있어요? 아니, 아직 가고 있어. 멀었어요. 삭발 가고 있어. 자꾸 마투라 나오고 모자 나오고 해가지고요, 스님. 삭발 한참 남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에 끝나는 거죠, 스님. 진짜 머리를 다 기르면 예. 상투가 이만하게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올리다 네. 보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 긴 생머리를 해서 허리까지 내려오는 머리를 상투로 틀면 상투가 우리가 사극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주먹만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떡으로 하나가 올라간다니까요. 부풀어서. 이렇게. 그 인도에서 그렇게 기르신 분들 봤어요. 인도에서. 그래서 네. 우리나라 상투는 가운데를 다 자르고 주변 머리만 남겨서 모아서 이렇게 상투를 트니까 사극 양반 스타일이 나오는 거고, 인도는 이렇게 그거를 다 꽈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태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가 아니고 어떻게 그 사람이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네가 후천적으로 노력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삭발 전통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부색으로는 신분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눈에 가장 빨리 뜨이는 신분 제도를 철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신분에 대한 차별을 없앤 거죠. 그래서 불교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다 평등하고 신분이라는 게 없고 노력하는 자만이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밀었죠. 그걸 이제 빡빡으로 표현한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비슷한 이야기네요. 바깥에서의 어떤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그런 모든 세속적인 인연들을 다 끊고 새로 시작하겠다. 부처님만 이거를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뽑았다고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걔네는 3개월에 뽑았어요?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뽑는다고. 뽑았다고요? 수염도 뽑고 다 뽑아요? 아, 이렇게 베는 게 아니라 뽑았다고요? 뽑아. 아팠을 것 같아요, 스님. 그거 어떻게 뽑아요?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스님. 자기가 뽑으면 수행이 잘 된 사람이고 내가 뽑으면 수행이 잘 됐고. 조금 떨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도반이 뽑아줘요. 근데 뭘로 어떻게 뽑아요? 나 감이 안 잡혀요. 이제 3개월에 한 번이니까 네. 이렇게 어느 이 정도 기르거든요. 네. 걔는 한 3개월이니까 한 2, 3cm 올라오면 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뽑으면 너무 아프고 약간 말아가지고 말아서요? 한 방에 끊어야 돼요, 이렇게. 아니, 손님이 얼마나 좋아요, 그게 뽑혀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게 어떻게 뽑혀요? 3개월 길러봐요. 제가 해드릴게. 제가 해드릴게. 이거 뽑아주세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브라질 왁싱의 원조라고. 갑자기 부처님이 너무 자비로우신 것 같아요. 뽑으라고 안 하시고 이렇게 삭발하라 아니에요. 했잖아요. 뽑는 거보다 삭발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 당시 철기 기술로는 이 삭발 상당히 위험합니다. 지금 면도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당시 네. 삭도 이런 걸로 하면 진짜 회 많이 떴을 거야. 이제 스님들은 아시는데 코가 뜨잖아. 이거 우리 포 뜬다 그러죠. 면도날 좀 안 좋은 거 쓰면 막 난리 나잖아. 지금이 안 그렇지만 저희들 막 20년, 25년 맞아요. 전에 서로 스님들끼리 삭발해주다가 막 피 터지고 난리나 그랬었잖아요. 도반 잘못 만나면 좀 네. 무성의 한 놈 만나면 그 백정이 있어요. 전생에 백정이 나시는 백정 출신이 스님이 막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피 받아내고. 저도 피 몇 번 봤어요. 그 삭도로다가 민다는 거는 야 저거 통일 아니겠다 싶은 삭도입니다. 그리고 2500년 전 철기 기술로 보면 이게 꼭 뽑는 게 잔인하지는 않다 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삭발이라는 문화가 불교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다.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도 뽑는 문화가 있었다. 그런데 어쨌거나 불교에서 이제 삭발한다는 의미는 세속에 있는 지위를 다 놓아버리고 세속의 모든 인연을 다 정리하고 수행자로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노력하는 자가 바로 이 불법 안에서 모든 신분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자로서 이제 수행하는 자로서 그렇죠.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머리 가지고 장난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 있어요. 부분으로 머리를 미는 거는 청나라 만주족도 있었고 우리 황비용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꼬리머리만 남기잖아요. 주변 다 밀고 일본 사무라이도 밀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미는 방식들이 청나라 완전히 변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밀진 않지만
미는 문화하고 그 다음에 기르는 문화가 상당 부분 충돌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가채를 쓰고, 가채는 이제 남의 머리까지 갖다가 이렇게 여자들이 장식하는 경우도 있고, 재판장들 이렇게 하면 가발 이렇게 쓰잖아요. 가발 쓰고 있죠. 네, 그런 식으로 권위를 나타내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내 거 말고도 덧대서까지 키우는, 뻥튀기 하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미는 문화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환경하고 관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미는 쪽이 위생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민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무집차, 무소유 이런 개념하고도 확장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응 맞아라고 해주세요. 그냥 한번 뽑아볼게요.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삭발 그런 문화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부처님은 왜 머리카락이 있냐? 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부처님 이렇게 탱화 같은데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검게 표현돼 있잖아요. 불상에도. 이런 질문들을 해요. 부처님은 삭발을 안 하셨나요? 그러게요. 왜 당신은 안 하면서 남 제자들한테는 하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네가 하면 블루디야 막.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봤어요. 첫 번째가 물론 이제 경전 설화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시다르타 왕자가 왕궁을 빠져나가서 숲에서 이제 사냥꾼을 만나고 사냥꾼하고 옷을 갈아입어요. 옷을 갈아입고 자기 이제 귀한 비단 옷을 사냥꾼에게 주고 사냥꾼의 거친 옷을 당신이 입으신 뒤에 이제 칼을 빌려서 삭발을 했대요. 삭발을 싹 하니까 삭발에서 시다르타 왕자 보살이죠. 이제 보살의 머리카락을 하늘나라 신들이 모셔가서 뭐 33천에다 모셔놨다. 그 탑을 삭발한 머리카락을 모셔놓은 탑이 있다라고 돼 있고 여기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시다르타 왕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이미 되기 이전에 머리카락이 오른쪽으로 다 말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한 엄마 부처님 머리는 왜 빠마 머리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것도 양촌잎 파마. 일반 비싼 파마 아니고. 그래서 근데 양촌리가 진짜 있나요? 전원일기 양촌리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머리털이 다 말리면서 우리가 보는 그런 뽀글뽀글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고 그 후로는 머리카락이 자라질 않아서 삭발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경전의 설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섞였는데요. 예. 그 출가할 때 보검으로 머리를 자르는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불교 교단의 어떻게 보면 시작점, 깨달음을 시작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출가를 시작점으로 봐. 그래서 거기에는 굉장히 거대한 탑이 존재했었다라고 대당서역기 같은 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또 탑을 세웠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면 출가제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한국의 4대 명절 이러면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에 성도절, 성도제일, 그 다음에 출가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출가를 그렇게 굉장한 의미로 보게 되면 여기에 엄청난 탑이 생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성도와 더불어서 출가를 넣는 경우도 있고 여기를 첫설법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4대 성지는 첫설법을 하는 데를 가고 이 출가 자리는 안 가요. 그리고 지금 출가 자리는 어딘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확히 모른다. 두 팀이 경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첫설법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아니면 출가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사진법 때문에 4개밖에 안 넣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논점들이 벌어졌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고 중간에 갑작스러운 질문인데 잠깐 호기심이 생겨서요. 스님은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출가와 첫설법. 출가가 더 중요하다. 출가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4대 성지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생애 주기로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의 입장에서 보면 첫설법이 더 중요한데 당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4개가 연속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단이라든지 뭐 우람분절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교단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별도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애 주기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당신에게는 무진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스님이 머리 깎은 출가자니까 이것도 의도된 대답 아닙니까, 스님? 아니 그냥 진실을 말씀해 주시죠. 일관성이 있잖아요. 생사, 그 다음에 성도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으로 말하면 당선됐을 때고, 그 다음에 내가 정당인으로 처음 발을 디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니요, 스님 일관성 말씀이 있는.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어요. 예. 언제나 그랬어. 언제나 오르신 자연 스님? 그렇게 이제 잘랐다는 의미 부여가 하나 있고, 예. 나중에 간다라에서 불상 만들 때 이야기예요. 간다라 사람들은 사실은 불교 쪽으로 한 변방이라서 정확하게 부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리스 신상 만드는 유풍으로 불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머리에 상투를 틀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상투로 만들어 버리거든요. 의뢰껏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만든 거군요.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이의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스님들이 불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자들이 만든다. 네, 그거는 그쪽 전문가들이 또 합니다. 만드는 사람하고 발주하는 사람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제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부처님 머리를 깎으셨는데 이게 되냐고. 근데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다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를 만든 거네요. 양식이 약간씩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투는 없어지고 그게 육개가 되고, 예. 육개가 그러니까 뭐 되고, 살덩어리가 있었다. 그렇죠. 예. 육개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머리카락들이 대놓고는 못하니까 이의가 제기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라 모양으로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돈다라고 꼬여 하는 있게, 거는 예. 오른쪽으로 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오른쪽 숭배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우주의 기운이 오른쪽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한다. 태양이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고 남에서 서로 가듯이 이렇게 그게 시계 방향이래요. 그러니까 유목 문화는 다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유목 문화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숭배가 있어서 오른쪽 털이 도는 거. 참고로 말씀드리면 백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호도 오른쪽으로 이게 흰 털인데 오른쪽으로 말려 있어요. 말려 있다. 그래서 요걸 이렇게 당기면 쭉 늘어났다가 놓으면 또르륵 이렇게 딱 들어가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스토리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500년 뒤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500년 뒤에 불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이렇게 양식이 정착되기 위해서 한 300년이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기원 후 한 300년 정도쯤에 완성이 돼서 그게 다시 경전으로까지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부처님도 삭발입니다. 단 삭발하셨지만 보름 동안 기르기 때문에 약간의 머리카락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나 신도분이 우리 호신물로 부처님 머리카락을 주세요. 이러면 머리카락을 줍니다. 준다는 대목들이 나와요. 머리카락으로 손톱을 주시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제 나중에 탑을 만들면 조발탑. 선생님, 근데 제가 송광사 유런에 잠깐 다녔거든요. 송광사 유런에 다녔는데 그 율장을 보잖아요. 율장을 보니까 정말 재미난 내용들이 또 굉장히 보물같이 이렇게 숨겨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을 봤는데 승려들이 삭발을 하는데 손가락 2마디 머리카락까지는 봐준다라고 나와요. 손가락 2마디면 스님이 엄청 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현대인들 장발이에요. 야한 생각을 많이 했나요? 야한 생각. 오랜만에 손가락 2마디 쉽지 않은데. 아니에요. 또 율장에 보면요. 2달에 한 번 삭발한다는 내용도 나와요. 또 손가락 2마디까지 머리카락 기르는 거는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스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인도 2600년 전 인도 당시에 율장을 근거로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렇게 깔끔한 삭발 문화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또 스님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 삭도, 칼, 면도날의 기능이 그렇게까지 좋지 않았던 시대에 지금 스님이나 저처럼 반들반들 깔끔하게 민다는 거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게 문제도 있는 데다가 이렇게 깎는 데도 문제도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율장이 만들어질 정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장은 초기에 나왔지만 그 큐자루들이 나중에 다 찢어지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산 쪽으로 가면 그러니까 약간 산악기후 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못 밉니다. 그게 지금 길게라는 쪽으로다가 변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 그 부분도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티베트 스님들을 보면요. 티베트 스님들이 확실히 머리카락이 좀 오래 기르시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한국 불교에서 저 정도 길면 야, 너 머리가 왜 그러냐라는 소리 들을 정도로 티베트 스님들이 약간 두 발이 약간 한국 스님들은 그런 경우에 대처 스님이야. 스님 여기 다른 분들도 많이 먹고 있어요. 예. 그래서 스님 근데 갑자기 또 궁금한 건데 우리가 삭발할 때 스님 그냥 밀면 안 되잖아요. 면도 크림을 바른다든가
비누를 칠하잖아요. 비누칠을 해서 그잖아요. 스님 왜 웃으세요? 비누칠하고 이렇게 너무 깎잖아요. 디테일한 얘기가 나와서 갑자기. 스님 2600년 전에는 어떻게 밀었을까요? 그 매끌매끌한 게 없는데. 쉐이빙 폼.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무슨 야자기름 같은 걸 발랐을까요? 그러니까 거품이 없는데 어떻게 밀었을까요? 완전히 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반들반들하게는 안 가위로 됐을 잘라내듯이 그런 식의 더 일반적이었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밀다가 잘못해서 다치면 예. 그 당시는 이게 전 인류의 목숨을 구한 게 페니실린이나 네. 아스피린보다 더 많이 구한 게 사실은 빨간 약이에요. 빨간 약, 항생제. 빨간 약이 없는 상황에서는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더운 지역이에요. 90년대생이라면서 빨간 약을 어떻게 아세요? 색깔 보고 색깔이 보고 빨간색이니까. 직관적이잖아. 그래서 스님은 한사 오라요. 지금 우리가 대화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결론이 2600여 년 전 면도날의 어떤 상태라든가 삭도, 면도날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금방 제가 의문을 표한 크림, 비누, 거품 같은 게 없는데 깔끔하게 어떻게 밀었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티베트 스님들 정도 머리카락은 유지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가 오히려 정말 맞았을 그 수 뽑지 있어요. 않는 이상. 머리를 자른다는 게 인도에서는 이게 출가자 말고, 그러니까 사문 전통에서 이 머리 자르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머리를 삭발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는 머리를 기르는 거를 이제 장발의 고행자, 사실 석가모니 할 때 그 모니도 사실은 고행자거든요. 걔네는 장발입니다. 그러니까 장발 계열이 있고 삭발 계열이 있는데, 삭발 계열은 사문 계열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인도에서 삭발을 하는 집단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상주. 상주? 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들이 삭발을 해요. 삭발 투혼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문화하고는 완전히 다르네요. 우리나라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내 머리카락을 자르려거든 내 목을 쳐라. 뭐 이런 문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을 많이 뱉죠.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많이 뱉잖아요. 아예 너무했다 그렇게 또.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삭발 전통이 어떻게 보면 죽음의 전통과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안 맞고, 바라문 전통의 머리를 기르는 거에 대체하는, 그 다음에 사문 전통, 그리고 사문 전통 안에서 신분제를 뛰어넘는, 바라문주의가 신분제이기 때문에 신분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삭발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밝혀낸 건데. 오, 자연 스님이 밝히신 썰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 제가 처음으로 글을 썼거든요. 야. 그게 뭐냐면, 잠깐 효과 음전 낼게요. 두둥. 아니, 그 정도 급이 아니야. 이거 굉장히 대단해요. 그래 궁금합니다. 굉장히 대단해. 동아시아에서 우리가 어렸을 때 한 번씩 애들을 밀거든요. 여자는 제가 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민다는 게 남아들은 한 머리카락을 번씩 민다고요? 다 삭발을 시켰었어요. 예. 근데 쎄 그게 벼루 이 같은 것 때문에 밀었던 문화 아닙니까 혹시? 그게 어른들한테 여쭤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수술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머리 수치 많이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한 번 자르면 머리 수치 더 많이 자란다?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면 근데 쎄 우리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털을 밀면 그 털이 더 진하게 많이 나온다라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린 단면 때문에 좀 더 굵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민다고 그래서 점점 굵어지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연필심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말이 돼? 저는 스님 눈썹 엄청 많이 민 줄 알았어요. 눈썹이 쎄 근데 눈썹이 시커멓고 진한 사람들이 관복이 있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앞으로 말년에 빵 터지시겠죠. 대부분 뭐 복 달아나니까 다리 떨지 마세요. 예. 안 그러면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달아나요. 예.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게 우리 문화가 아닌 거가 들어왔을 때 의미를 잘 모를 때 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얼버무린 거군요. 네. 그러니까 문지방 밟지 말라는 거는 사실 인도 문화예요. 불교 타고 들어온 인도 문화예요. 인도에서는 문지방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주신이 살아요. 성주신. 네, 그래서 그거를 밟으면 기분이가 나쁘대. 집을 지켜주는 수호신이죠. 네, 기분이가 나쁘대. 그래서 밟으면 안 된대. 그 전통이 불교를 타고 여기까지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삭발 전통은 되게 재밌어요. 우리는 남자애는 다 삭발을 한 번씩 시켰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오. 불광왕이라고 하는 당나라 때 당 고종 이치가 있거든요. 그게 칙천무 남편입니다. 예. 이세민 아들이죠? 그쵸. 예. 그런데 이 고종이 질환이 있습니다. 통풍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관절염?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정확히 문헌에는 정확한 명칭은 안 나오는 몸을 못 써. 그러니까 이게 한번 발작하기 시작하면 몸을 못 써. 그러니까 온몸이 그냥 욱신욱신 아픈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게 태극궁이 약간 습져서 대명궁을 짓게 되는데 그게 이제 습도랑 관련된다라고 하면 관절이라는 추정을 해볼 수 있거든요. 습하면 관절이 욱신거린다면서요? 쓰면 아주 많이 나시죠? 나는 안 그래. 90년대생한테 관절 얘기라고 그래. 선생님 저도 요새 진짜 저 깜짝 놀랐는데. 수님은 80년대생이잖아요. 형이잖아, 형. 형 왜 그래? 스님한테 형 소리 내니까 소름 끼쳐. 스님, 예, 스님. 저도 이렇게 일어나면 저도 모르니까 그 소리가 나요, 요새. 체중을 좀 빼야겠죠, 스님. 자체 효과가. 그래서요, 로보카베로. 네, 그래서 하여튼 고종이 관절염 같은 게 있었는데 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황제가 되고 난 뒤에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제일 두려워했었던 게 이게 가족력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유전이 될까봐. 그거는 뭐 누구도 뭐 장담할 수도 없는 거고 황제 입장에서는 진짜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좀 이렇게 의뢰를 하거든요. 이걸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태어난 아이를 머리를 삭발시켜서 출가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게 출가했다가 절에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불광왕 이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명이 불광왕이에요. 이미 불광. 네, 저 불광사 할 때 그 불광이에요. 저 불광동. 네, 그리고 이 양반이 나중에 황제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파서 절에다가 판다라는 개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알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그게 지금은 별로 없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쎄, 단명팔자라고 절에 맡겨서 출가하신 스님들도 어른들도 여럿 있습니다. 쎄, 뭐 나는 왜 출가했는지 아냐? 집에서 나 단명팔자라고 해서 절에다 팔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다, 저. 예. 그런 것도 있고 팔아준다는 게 뭐냐면 삭발하고 그 다음에 그 스님께 뭐 가사나 아니면 이런 승복 같은 거를 공양을 한번 올리고 수계 한번 받고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부처님부터 흘러내려가는 좋은 기운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보호막을,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내려오는 안 좋은 것들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불심으로 대동단결. 불심으로 대동단결. 또 좋은 뜻이지 않습니까? 뜻만 보면 부처님의 가피로 보호받는다. 한번 출가해가지고. 예. 그게 아마 현장 스님이 그걸 권유를 했고, 지금 보면 불교, 저 인도 불교나 이런 데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그런 문화가 있었다. 지금도 스리랑카에 가보면 애가 태어나면 그렇죠. 절에 가서 그런 의식들을 하거든요. 아니 실제 동남아시아 뭐 미얀마나 태국이나 있어요. 이렇게 불심이 깊은 집안에서는 아예 뭐 짧게는 6개월, 뭐 길게는 뭐 3, 4년 동안 출가 생활하다 환속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아니 그런 문화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단기 출가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보면 거기서 한번 정화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을 때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떻게 보호를 받아서 더 잘 생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부처님한테 한번 파는 거네요. 그쵸. 예. 그래서 그 부처님 가피로 좀 앞으로 잘 자라라. 부처님 매입하시나? 이거 얼마요?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부처님께 올려서 이제 좋은 스님 말씀대로 좋은 기운을 받는다. 그런 문화가 우리 한국에서도 어렸을 때 남자애들 한번 삭발해준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현장이 그거를 하고 이 불광왕이 나중에 황제가 되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대박이 난다더라. 정말 황제가 잘 자라서 황제가 됐다.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게 귀족들에게서 유행하기 시작하고 그 당시는 그다음에 불교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득달같이 다 입소문 퍼지는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모모 쪽집게 선생이 대박이라더라. 그거보다 더 심한 거지요. 이거는 지금 애가 안 죽는데. 그래서
그게 일파만파로 다 퍼졌고 동아시아 전체에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는 수미먹불이 되면서 나중에 그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전통만 남은 거지. 그래서 애들을 미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왜 밉니까? 이러니까 머리카락을 좀 더 굵게 하려고. 그게 좋은 거야, 뭐라든가. 근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아주 어린애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돌 전 애들을 머리를 진짜 밀 정도의 아주 어린 애들을 보면 영유아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렇게 우리처럼 단단하지 않아요. 네, 말랑말랑하죠. 네. 거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 삭도를 댄다는 건요. 네.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애가 게다가 우리처럼 깎아주세요. 이렇게 잠깐 자고 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미용실 갔을 때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엄청 울거든. 그러다가 잘못해서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빨간 약이 또 없잖아. 빨간 약. 빨간 약이 있으면 빨간 약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흉터만 남을 건데 파상풍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전쟁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 전쟁도 제일 위험한 게 집에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야. 전쟁터에서는 안 그 죽어. 염증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게 다. 그러니까 활을 맞으면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화살이 그렇게 충격적인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맞으면 안 죽어. 아파. 한 대 더 맞았어. 아파. 안 죽어. 집에 가서 죽어. 그게 막 염증 생겨가지고 고통 속에 그렇죠. 시달리다가. 그래서 이런 데 상처가 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했겠느냐? 단순히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서, 굵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영유아 사망률이 너무 높을 때는 부처님의 가피를 통해서 보존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와, 그 삭발, 어린아이를 향한 삭발의 의미가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을 향한 어떤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져 있었던 건데 수묘 엎을 때 그 본래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뭐 옛날부터 깎았으니까 그쵸. 뭐 깎으면 머리카락 굵고 더 머리카락이 풍성해져 이런 식으로 그냥 얼버무려져 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걸 자연스님이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 지금은 사실은 어린애들한테 그렇게 깎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못 봤는데 저희 때만 해도 거의 다 깎았어요. 저희 때가 몇 년생이에요 대체? 저희 때는 없었어요. 90년대에 깎았다니까? 저 80년생인데 왜 없어요? 선생님 외국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헬로. 그래서 이 나라가 사실은 불국토예요. 원래 불교 국가였다. 남자들은 전부 한 번씩 출가했던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때 머리 깎여가지고. 밀 때 한 번 출가해. 그래서 경상도에 가면 박간장반을 야이 화상아 이렇게 부르잖아. 맙소사. 야, 이 화상아가 그때 머리 한 번 깎았을 때 그때 스님이 되었던. 야, 스님. 이 여파를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시킬 줄 몰랐죠. 너무 기분. 나중에 써먹어야지.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렇게 머리를 깎아서 아니, 묘하게 설득돼요 지금. 머리를 깎아서 그러니까는 절에다가 한번 이렇게 올린다는. 저는 사실은 그런 식의 존중 문화를 굉장히 높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 현대 불교 문화 그 포교에 관한 책에 가정에서의 신행생활 부분의 파트에 영유아숙이라고 있어요. 영유아숙에 어린 아이 갓난애기 이렇게 숙이 내려주고 스님 제자로 이렇게 이어주는 거. 그때 머리 한번 깎으라고. 근데 머리 깎는 건 아까 스님께서 아직 말랑말랑할 때고 좀 위험스럽다. 지금은 기계로 깎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빨간 약도 있고. 지금은 위잉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삭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맨들맨들한 그거 전자 면도기 같은 걸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당나라 600년대부터 내려온 1400년의 풍습이에요. 풍습이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불교를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라진 게 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그 의미를 상실했다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삭발이 불교만 했던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부처님만 하셨던 게 아니고 스님들이 했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스님들의 외연을 넓혀서 제가자들도 했고 그렇게까지 확장되었다. 그래서 삭발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특수한 것만은 아니더라. 그리고 삭발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불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놀랐대요. 민 거. 털을 민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왔을 때
중국 사람들이 깜짝 놀랬다. 네. 털을 민다는 거에 대해서. 진작 놀랐대요. 그게 이제 홍명집이나 이런 데 네. 나오거든요. 그걸 왜 밀어? 뭐 이런 분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옷도 우리는 네모난 옷을 입고 가사라고 하는 긴 옷을 입고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방포 원정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모난 옷을 입고 원정 둥그렇게 이렇게 했다. 아, 방포는 가사를 예. 상징하는 거고 예. 원정은 둥그렇게 머리를 예. 삭발한 걸 상징하는 거고. 정을 원정. 원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시대 때 사실 전혀 불교가 없는 상황에서 가사만 입고 이런 장산 말고 네. 그냥 가사만 몸에다가 두르고 와서 머리를 밀고 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네. 진짜 문화 충격이지. 야, 쇼킹하죠. 네,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죠. 외계인인가? 이제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긴 것도 이렇게 외모도 확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시커먼 그냥 이렇게 머리털 다 깎아버리고 옷차림도 이상하고 야, 깜짝 놀랄만 하겠네요. 그리고 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고 하는 게 나한테서 나온 거는 내 부모랑 내가 연결되기 가져간다. 때문에 네. 전부 다 그거를 훼손할 수 없다.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과 이 빡을 하는 문화가 충돌을 하니까 그 선비들이 그 터럭조차도 다 관에 가져가는 선비들이 우리 스님들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불효막식한 놈들 감히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을 자를 수가 있냐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게 엄청나게 나와요. 예. 지금으로 보면 사실 그게 비판거리도 아닌데 이게 주자한테서도 나오고 뭐 정도전한테서 나오고 끊임없이 불교 비판에서 그게 나옵니다. 그 속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이렇게 이런 부처님 때부터 내려온 삭발 문화를 지켜온 거네요, 스님.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저는 이 삭발 전통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한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거야말로 인류 유네스코 무형유산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 동아시아로 불교가 전파되면서 가사 바뀌었습니다. 우리 일상복에서 의식복으로 바뀌었고 일상복은 뭐 적삼이나 동방을 입고 그다음에 의식복에서도 우리도 지금 약간 준의식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장삼을 입는 거고 가사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사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그건 일상복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고. 끊임없이 시대 따라 변했는데 사실 바루도 변했고요. 바루도 다 바뀌었고. 바루도 변하고 승복도 가사도 다 변했는데 생활 문화, 예. 그러니까 절도 바뀌었고 불상도 사실은 예, 기본 변화되어졌고. 틀을 갖추고 있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딱 예. 우리나라 부처님 보면 한국 사람이잖아. 예. 저게 어떻게 인도 분이에요? 광호 스님이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인도 분이야? 이게 인도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그렇게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 처음 들어올 때부터 시겁시켰던 이 삭발 문화는 지금까지 남아 있다. 이야, 그만큼 우리 불교에서 이 삭발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거겠죠, 스님?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핵심을 그걸로 봤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 1950년대까지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천주교의 수사도 예. 도나츠 머리를 했습니다. 예, 저 기억나시는지? 봤어요. 이렇게 도나츠가 예. 뭐냐면 카톨릭 수사님들도 이렇게 뻥 뚫어가지고 예. 여기만 남기고 예. 언제나 이렇게 해서 진짜 UFO 같이 해놨어요. 예. 가운데는 밀고 근데 천주교에서는 왜 없애냐면 자꾸 놀린대. 스님, 딴 종교도 건들면 안 돼요. 자꾸 놀린대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서 없었어.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증증 까까머리 좀 해도 우리 빡빡증 이래도 우리 끝까지 버텼잖아요. 우리는 끝까지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스님, 삭발은 이것이다. 한마디로 딱 정해 주신다면요? 삭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새로 출발하는 그리고 그 후천적 노력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겠다는 부처님의 본심과 그 다음에 불교의 핵심이 담긴 어떤 철학이다. 내려놓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라고 정리해도 되겠네요. 예. 스님, 저는 쌤하고 대화 나누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삭발이라는 게 결국 다 무소유, 무집착 다 내려놓고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머리카락이 있냐 없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어리석음의 풀, 내 마음의 머리카락을 뽑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삭발할 게 점점 없어져요. 저는 아주 무성해요. 스님 오늘도 이렇게 재미나고 유익한 이야기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스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제가 유식해지는 느낌이에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다시 또 스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